중국의 심장 상해. 놀라운 경제 발전의 상징이 된 이 도시는 대한민국 현대사 100년의 시작을 함께 지켜봐왔다. 상하이 부책리 4호.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리 잡은 곳이다. 낡고 초라한 이 3층 건물에서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은 무엇보다 빛나고 원대한 투지를 불태웠다. (1945년 8월 15일) 희망은 현실로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의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는 다시 우리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동쪽 끝에서 우리의 아침을 여는 섬 독도만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두 개의 큰 섬 동도와 서도를 중심으로 89개의 바위가 어우러진 섬. 대한민국 최동단 영토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섬이지만 일반인의 출입이 허락되는 건 이곳 동도 선착장까지다. 독도에 발을 디딘 감격을 추억으로 담을 때 건너편 서도는 늠름한 배경이 되어준다. 서도까지 오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1년에 한두 차례 반드시 서도를 찾는 이들은 누구일까? 저는 독도의 그 거주지랑 제 부모님이 살고 계셔가지고 독도 주소로 되어 있는 유일한 출생자이고 본적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죠. 한별량은 독도 최초 주민이었던 고 최종덕 씨의 손녀다. 할아버지는 독도에 집을 짓고 23년을 사셨다. 딸 경숙 씨도 과거 아버지와 함께 6년간 독도에 살았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다. 40kg이 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온 가족이 나섰다. 아이고 아버지요, 이리서 세우라고. 행여 놓칠까 정성스레 받들어 옮기는 등짐은 아버지의 기념비서. 독도를 떠난 지 30년 만의 회향이다. 저는 이제 숙소라면은 여기서 모든 거 문어를 잡아 건조하고 여기 갈매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다 망을 쳐놨어요. 저 밑에 보면 옛날에 망 쳤는 자리가 다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한별량은 이 순간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 양지바른 독도 한켠에 묻히길 얼마나 원하셨던가.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돌투성이 섬엔 다들 사람이 살 수 없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최종덕 씨는 식수가 나는 물골을 찾아내 샘을 만들고 900개가 넘는 계단을 손수지었다. 예전부터 아버지가 소원하셨던 게 독도에 묻히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기쁩니다.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허가받기가 참 어려웠어요. 한 7년, 8년 정도 걸렸어요. 아버지가 인생의 마지막 23년을 바쳤던 땅이었다. 독도가 고향이었던 이들은 왜 아직도 불편한 발걸음을 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왜 우리는 독도를 멀리서 바라봐야 하는 걸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역사의 상징이다.
독도에 가보지 않은 이는 있어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독립기념관에서 만난 우리의 아이들도 그랬다. 독도가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더 가깝다. 울릉도 곁에 있는 한국 땅. 동해 바다에 있는 우리나라 땅이요. 독도 수업이 제법 효과가 있었던 듯 아이들의 호응도 열띠다. 독도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품고 있다. 독도를 알아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막연하게 독도가 우리 땅인 내용을 알고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이들과 함께 확인해보고 독도와 그리고 실제 우리 땅이 맞고 그리고 소중한 가치들과 자연 생태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더 학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독도를 알면 알수록 의문이 드는 부분도 물론 있다. 독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는 주로 왜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해요. 독도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땅이다. 그런데 정말로 일본 사람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독도란 단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던 2년 전. 그렇다면 요즘은 어떨까? どこにある島かは知ってますか？知らないです。日本海の方なんか間くらいじゃない。なんか中国みたいな。そうですね、僕は多分もっと若い子たちだともやってるんでしょうけど、僕が高校生なんで5、6年前ぐらいはそうですね、見なかったですね。 일본 시민들이 독도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한 건 최근으로 보인다. 社会とか公民の中で竹島って見たことありますか？あります。あります？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등장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 당시만 해도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한 줄만 들어가곤 했고 그마저도 극히 일부 교과서의 문제였다. 그런데 지난 3월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는 놀라웠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 등을 중심으로 독도를 기술한 사회과 교과서가 77%나 됐다. 中学や高校のその社会科の教科書について、まずこの竹島にしても北方領土にしても尖閣諸島にしてもこれは日本の固有の領土だってことを必ず書け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から竹島については日本は平和的な解決を目指して、国際裁判所への提訴などをね、働きかけてるけど韓国は一切それに拒否してると。 새로 도입된 일본 사회과 교과서 3대 검정 기준 중 주목할 부분은 정부의 견해에 의거해 기술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教育基本法、安倍政権が2006年に開発した教育基本法ですね。教育の目標に例えば愛国心とかあるわけですよ。それに照らして、重大な欠陥があると、つまり愛国心ちゃんと書いてないというふうに見なせば内容を一切審査しないで不合格にできるっていう規定を作ったわけですよ。 아베 총리가 강조하는 일본의 애국심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아베의 고향인 야마구치 현에서 짐작할 수 있다. 혼슈 서남쪽 끝 야마구치현 하기시는 아베 총리 가문의 정치적 고장이기도 하다. 일본 인구 1%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도시에서 역대 총리만 8명이 나왔다. 쇼카 손주쿠 서당. 이곳은 조선을 공략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한론을 내세운 요시다 쇼인이 지은 사설 서당이다.
그는 제자들에겐 혁명가였고 시민들에겐 스승이었다. 주민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明林小学校では朝授業が始まる前に少年先生の言葉を一斉に朗唱して勉強に入るんです。これは今までお父さんお母さんのおかげで育ってきたけど、小学校入ったら自分のことは自分でしなさいよという教えなんですけどね。そういうのを、毎朝学校授業が始まる前に一斉にやる。 초대 일본 총리 2명이 이 서당에서 배출됐다. 좀 더 거슬러 올라보면 이토 히로부미, 한일 병합의 도장을 찍은 데라우치 마사타케,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등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모두 요시다 쇼인의 제자다. 요시다 쇼인은 이 다다미방에서 메이지 유신의 혁명 정신을 불어넣었다. 서양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이웃나라에서 되찾아와야 한다고도 가르쳤다. 만주 진출을 꿈꿨던 이들의 첫 번째 목표는 울릉도와 독도였다. 1904년 2월, 급기야 일본 함대 기습 공격으로 러일 전쟁이 발발한다. 전쟁 초기 수세에 몰려있던 러시아는 3개월 후 반격에 나선다. 일본 함대의 블랙데이로 기록된 5월 15일엔 구축함 2척과 순양함 1척까지 차례로 잃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일본은 남하하는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전략적 거점이 필요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이를 위해서 반드시 차지해야 할 섬이었다. 을사늑약으로 이미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은 제일 먼저 울릉도에 망루를 세운다. 턴 거죠. 굉장히 많은 군대가 주둔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해의 해군 전략 기지가 바로 울릉도와 독도였던 거고, 기본 관측 기지였던 거고, 제2는 어디냐? 그건 독도에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독도에도 망루가 똑같이 망루터가 남아있는 거죠. 동서남북이 트인 울릉도 석포 전망대는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다. 망루를 설치한 후 일본은 단 하루 만에 러시아 함대 38척을 전멸시킨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서 벌어진 러일 전쟁은 세계 5대 해전으로 남았으며 일본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급부상한다. 일본이 신화로 떠받드는 러일 해전 승리는 사실상 우리 영토 대한해협에서 이루어졌다. 어쩌면 광복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이 독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지난해 종전 70주년 기념식, 아베 총리 담화문에서 러일 전쟁이 언급됐다. 10년 주기의 종전 담화문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을 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제일 먼저 참배를 한 곳도 대동아 공영론을 펼쳤던 요시다 쇼인 신사다. 과거의 영화를 기리는 그의 모습에서 일제강점기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모습이 겹쳐지는 건 우연일까? 거기에 저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가는 길을 자기도 아베 정권이 가겠다라는 의사를 저는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제국주의적인 질서가 20세기 중반에 철저하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그것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베 내각의 교육과 그 다음에 영토 교육의 확장들이 다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독도는 예로부터 울릉도와 하나의 생활권이었다. 어부들은 해류에 실려 독도 앞바다까지 나가 고기잡이를 했고, 풍랑을 만나면 며칠씩 묵다 오기도 했다. 지금은 이제 배가 좋은 배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해가 잡지. 독도에다가 우리가 몇십 분 갔다 왔는데 잘 알지요. 가을 되면 독도가 보여요. 독도는 물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 우리 바다의 마당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뭐 독도는 우리 땅 하는 말 자체가 울릉도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당연히 울릉도 사람들로서는 그냥 뭐 생존, 생활의 어떤 그런 텃밭이었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뭐 친근하고 뭐 전혀 뭐 다른 생각이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4km. 망원경 없이도 보이는 이웃섬이다. 사시사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섬은 오래전부터 형제섬이었다. 울릉도와 독도는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은 삼국사기에서부터 세종실록 지리지까지 이르는 우리의 오랜 역사서에서도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다. 독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독도 관련 500여 점의 자료 역시 고대부터 독도가 엄연히 우리 땅이었음을 증명한다. 독도에서 다시 동쪽으로 158km를 가면 일본 최서단 오키섬에 닿는다. 울릉도 독도 거리의 약 2배다. 항구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죽도, 우리의 독도다. 거리 곳곳에도 독도는 오키섬의 땅이라는 문구들이 걸려있다. 지난 3월 오키섬은 자체 예산을 들여 죽도 역사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내부를 둘러보니 독도 사진 몇 장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지도 몇 점으로 독도를 홍보하고 있었고, 생활저려 전시실에는 어부들이 어느 해안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옛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기념품점에는 동도와 서도를 본뜬 빵이 가득하다. 그리고 우리를 섬뜩하게 한 것은 독도에 꽂힌 일장기였다. そうですね、今も証言ということではたくさんの証言を集めて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それぞれのおじいさんやお父さんたちのお話なのでつながらないことがいろいろあるんですね。資料という、例えばこういう紙でできた資料とかそういったものっていうのはほとんど残ってないというか、あまり集まってはこないですけれども、今まで集めてきた資料あるいは写真などがそうなんですけども、そういったものの中でわからない、今見てもこれが何のことなのかわからないようなこと、あるいはこれが誰なのかわからないような写真とかがあるんですけども、これうちのおじいさんですよ、写真を見ておじいさんですよ。 죽도는 일본 땅이라는 문구만 반복적으로 나부끼는 거리.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독도가 왜 오키섬의 땅인지 이해할 수 있는 증거는 만날 수 없었다. 사실 근대까지만 해도 일본 스스로 독도는 조선 땅임을 인정했다. 도토리번에서 온 어부들이 울릉도에서 조업 중이던 어부 안용복을 납치한 사건이 있었다. 조사에 착수한 중앙정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도토리번에게 울릉도 독도는 너희들이 땅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토리번에서는 이 울릉도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던 어떤 나라의 부속섬도 아닙니다라는 답변서를 에도 막부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도 막부가 그 답변서를 보고 도해 금지령을 내렸어요. 실제로 안영복 사건 이후 하치에몬이라는 어부가 도해 면허 없이 울릉도에서 어로 활동을 한 사실이 발각되어 일본에서 처형되기도 했다. 급기야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서는 모든 조사서를 검토한 끝에 두 섬이 일본 영토와 상관없다는 지시서를 하달한다. 사실 고대부터 한국과 일본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였다. 임진왜란에도 불구하고 200여 년간 통신사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관계를 유지했다. 심지어 정한론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하야지 시헤이가 만든 삼국 통남 도설 속 일본 지도에도 독도는 분명히 조선령으로 표기돼 있다. 그런데 1900년대에 들어서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르면서
독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일으킨다. 즉, 일본 지도에 슬그머니 독도가 등장하는 것이다. 구보이 노리오 교수는 독도 영유권을 비롯해 위안부, 강제징용, 조선인 학살 등의 한일 관계를 연구해온 일본 내 양심적 역사학자다.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10가지 근거를 책으로 내놨다. 그 첫 번째는 일본 여지 노정 전도. 일본의 유학자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제작한 이 지도는 일본 정부에서 가장 신뢰하는 지도다. 하지만 구보이 교수는 이것이 가짜라고 주장한다. ここに出してあるのは弘化3年ということですから1846年長久保摂水が死んで40年以上経った地図です。で私これ見てすぐ気づいたんです。いつ発行したかどこが発行したか書いてない。 관허를 받은 정규판은 작성자의 서원, 발행처의 명칭, 각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키스이의 원판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 부분이 아예 지워져 있다. 죽도 도해 금지령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それが命令書でしょ。それを反映した地図だ。 삼국 통남 도서대 부록 지도에도 나가쿠보의 지도를 참고했다고 써 있다. 이 지도엔 영토의 영역까지 색으로 확실히 구분해 놓았다. 色を見てください。ウルルンドと徳とは朝鮮。長久保積水の地図を見ると朝鮮のものである。だから私は朝鮮のものないと書く。19国の色ではなくて中国の色に尖閣が塗られている。これが尖閣。日本がこれを出すでしょうか。出さない出さないでしょ。 울릉도 독도 도해 금지 내용이 빠진 외무성 책자 속 지도. 결국 진실을 감추고자 지도의 일부를 가린 것이다. 申し渡して決していかないように商人たちの家と書いてある。そこがカット。外務省の地図と比べてください。そっくり。あ、一緒ですね。あそこだけ消して。これだけ消してるね。そこを消してる。 ここで切れてるんですね。切ってるんですよ。 왼쪽은 원판 지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원과 발행처, 각인이 모두 들어있다. 하지만 외무성 책에 실린 지도엔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마치 접혀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잘려져 있다.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독도 영유권 근거 지도를 다시 보자. 울릉도 독도 근해에서 조업 금지라는 작성자의 서원 부분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근대에 제작된 수많은 유럽과 서양 지도에는 리앙크루, 올리브차 등 다양한 이름으로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표기돼 있다. 그런데 일본은 유독 애매하게 표시된 이 한 장의 지도만 독도 영유권의 증거로 내놓고 있다. 일본의 10가지 주장, 이것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아니다. 1900년대 초 해군이 사용한 지도에는 다케시마가 없다. (2번) 한국은 독도를 알지 못했다. 아니다.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서에 등장한다. 6번. 일본이 먼저 독도 영유권을 선점했다. 역시 아니다. 시마네 연고시 이미 5년 전 대한제국은 지방정부가 아닌 국가의 이름으로 독도 영유권을 선포했다. 패전국인 일본이 특히 국제법을 내세워 광복후 영토 반환 시 부속섬 조항에 독도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무척 강조한다. 그렇다면 조약문에 명시되지 않은 수백 개의 나머지 부속섬에 대해선 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걸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단순히 영토에 대한 집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혹
독도를 교도보 삼아 대륙 진출을 꿈꾸었던 지난 날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